자, 전기장과 전위차 그랬습니다. 이 전기장과 전위차는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념을 좀 확실히 잡아 놓자. 이것이 오늘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되게 이제 여러 가지의 용어와 공식이 막 쏟아질 거거든요. 그게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한 것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지? 여기는 개념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물리 2에 있는 내용이 내려온 거거든요. 물리 2에 있는 내용이 내려온 거라 물리 2에서도 여기는 그렇게 어렵게 다루어지지는 않았으니까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기장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전기자기, 전자기 그랬어요. 자, 라인 옆에 빈 공간. 우리가 전기장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기에는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 있다라고 했잖아요. 전기 그 원인을 지니고 있는 입자를 우리가 전하 그랬지.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두 힘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전기력이라고 했잖아요. 그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그것을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하고 우리가 E로 나타냅니다. 일렉트론 필드. 그래서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E는 에너지도 있고 전기장도 있는데 구분해야 됩니다. 전기장은 E입니다. 이 전기장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기장은 우리가 뭐가 핵심이냐? 얘는 벡터다라는 겁니다. 이 전기력이 벡터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럼 이 전기장도 벡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장의 방향은 우리가 정의를 내려놓은 거거든요. 전기장의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려놨느냐? 플러스 1쿨룸. 플러스 1쿨룸. 즉 단위 양전하. 단위 양전하. 플러스 1쿨룸이 받는 F 전기력의 방향. 플러스 1쿨룸이 받는 힘 방향이야. 얘는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얘가 받는 힘은 전기력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힘 방향이 전기력의 방향이야. 됐어? 플러스 1쿨룸이 받는 힘 방향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플러스 1쿨룸 단위 양전합니다. 그럼 볼까요? 여기에 플러스 입자가 많이 몰려있는 플러스 극. 여기는 마이너스 입자가 많이 모여있는 마이너스 극. 내가 여기에다가 플러스 1쿨룸을 둘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느 쪽으로 힘받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힘받아요? 플러스하고는 청력, 마이너스하고는 인력이니까 아마도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겠지요. 됐니? 됐어? 그러면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얘는 운동을 하겠지요. 됐습니까? 따라서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 방향이니까 전기장의 방향도 요렇게 되겠죠.
즉 전기장의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고 있죠.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간다. 이게 뭐지? 전류의 방향이잖아. 그래서 전류의 방향과 같습니다. I가 전류인 걸 모른다. I가 전류인 거 모른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 우리말로 써. 니네는 그럼. I가 전류잖아. 됐어? 자, 전기장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를 기억하고 있다. 이거를 외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이면 100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로? 플러스 1쿨롬 단위 양전하가 받는 흰 방향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됩니다. 그냥. 알겠습니까? 플러스 1쿨롬이 받는 흰 방향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는 뭐냐? 전기장의 세기는 단위 양전하 플러스 1쿨롬이 받는 전기력입니다.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이에요. 그래서 전기장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플러스 1쿨롬을 두고 싱크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전기장 나오면 무조건 뭘 해야 된다고요? 플러스 1쿨롬을 두고 싱크 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지? 뭐라고요? 플러스 1쿨롬을 두고 싱크 하라고요. 내가 그랬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 기억해야 된다고. 자, 단위 양전하는 아니야. 그러니까 전하량이 Q인 요 새끼를 여기다 놨어. 이때 요 놈은 우리가 고정된 어떤 점전하야. 그러면 이 주변에 전기력이 미치겠지. 그 전기력이 미치겠지. 그 중에 플러스 X 방향으로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다가 내가 질량이 M인 전하량이 플러스 전하의 중력 플러스고 전하량이 Q인 요 놈을 놨단 말이야. 여기다가. 됐냐? 됐어? 그러면 요 새끼는 어디로 힘받아? 아무래도 이 방향으로 힘받겠지. 내가 여기다가 뭘 둬야 돼? 힘은 그냥 이 새끼가 받는 거잖아. 그럼 내가 전기장의 방향을 보려면 여기다가 뭘 둬야 된다고? 플러스 1쿨롬을 둬야 된다고.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롬을 둬야 된다고. 그 플러스 1쿨롬이 받는 힘 방향이 이 방향이지. 그러니까 전기장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지. 이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Understand? 그러면 이때 플러스 Q가 받는 여기에서의 전기력은 어떻게 되냐? 전기력은 K 곱하기 R 제곱분의 스몰 q 라지 q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1쿨롬이야. 1쿨롬이 받는 전기력의 색이잖아. 전기장이 1쿨롬이 받는 전기력의 색이잖아. 그치? 그럼 잘 들어. 여기가 2쿨롬이야. 2쿨롬이면 2배 되지. 3쿨롬이면 3배 되지. Q쿨롬이면 Q배 되지.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Q가 받는 거는 스몰 Q, 라지 Q 이 값이잖아. 근데 여기서 얘가 받는 전기력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얘가 받는 전기장을 물어봐. 그러면 전기장은 플러스 1쿨롬이 받는 힘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 놈에서 뭘 나눠줘야 돼? Q로 나눠줘야 돼. 요 놈에서 Q로 나누어줘야 된다고. 왜? 1쿨롬이 받는 전기력이니까. 이해됐냐? 그래서 전기장 2는 Q분의 F야. 기준이
단위 양전하이기 때문에 이 전하량을 나눠줘야 돼. 얘가 2면 2F, 3이면 3F, 4이면 4F잖아. 근데 물어보는 게 전기장은 1쿨롱이 받는 힘이야. 그러면 4쿨롱이면 4배잖아. 근데 1쿨롱이면 그럼 4분의 1이 돼야지. 그러니까 전하량으로 나눠줘야 된다고. 이해했니? 그럼 이 값은 K는 전기력은 K 곱하기 R 제곱분의 스몰 Q 라지 Q잖아. 그러니까 어때? 지워지지? 그지? 따라서 전기장 2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Q야. 여기 적혀져 있어도 적어봐. 야, 이거 적어야지 좀 알고, 니네들이 적으면 보지 않겠냐? 여기 적혀있다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가 모자야? 가만히가 있어? 아이씨, 재미없어. 됐어? 따라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전기장 2는 이 전기장을 형성하고 있는 이 고정된 점 전하량의 이놈의 비례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지. Understand? Understand. 따라서 전하량의 크기는 누가 정하느냐? 요놈의 라지 Q가 정한다. 전기장을 형성하고 있는 이 새끼의 전하량이 전기장의 세 개를 결정을 한다. 됐어? 라지 Q의 비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 됐어? 이놈에 따라서 전기장은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이기 때문에 저 물체 Q의 전하량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전기장의 세기를 결정하는 것은 이 거리가 같을 때 오운이 누가 결정한다? 전하량의 크기가 결정을 한다. 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네 이거 다 낚입니다. 니네가 물고기냐? 낚이게? 낚이기만 해봐 아주 그냥. 완자에서 이 문제 있거든. 내가 다음 주에 클리닉에서 저거 다 점검을 해볼 텐데 만약에 이거 틀렸다 그러면 별명이 뭐냐? 붕어야. 니네 붕어가 그 조그마한 어항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 줄 알아? 걔 세상이 그렇게 좁은지 몰라. 왜냐면 갔다가 부딪혀서 돌아오는 순간 잊어버려 이 사실을.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붕어 새끼 되지 말라고. 틀리기만 해봐 아주 그냥. 자, 그러면 좀 더 연습 한번 해볼까요? 틀리기만 해봐 그냥 아주. 분명히 이야기했어. 자, 여기에 고정되어져 있는 라지 Q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Q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점전하로부터 R만큼 떨어진 요 지점, 여기 P점이라고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 R만큼 떨어진 이 지점, 여기를 이제 여기서는 Q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을 둘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어느 방향으로 힘 받습니까? 오른쪽으로 당연히 힘 받겠죠? 그죠? 그리고 전기장도 오른쪽이겠죠. 됐니? 그러면 요 새끼는 여기에서 전기장은 오른쪽이고 요 새끼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그럼 요 새끼는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쪽 방향으로 얘는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P점에다가 플러스 6구멍을 툭 넣었으니까. 그럼 얘는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겠죠. 그러면 운동을 하는 동안에 저 고정된 점전화로부터 거리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죠. 그러면 F 전기력 어떻게 될까요? 전기력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거리가 멀어지니까. 거리의 제곱반비례라며. 도윤아 발 떨지 마. 됐어? 그러면 전기장도 어떻게 될까요? R제곱분의 라지 Q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장도 감소하겠죠. 그럼 얘는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그럼 가속도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F는 MA. F가 작아지니까 가속도 감소겠죠. V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V 증가합니다. 왜? 계속 운동 방향으로 힘은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으로 계속 힘은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V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 운동 방향으로 힘 작용이니까. 그런데 전기력이 감소니까 가속도는 감소하는 운동을 하겠지. Understand? 어라. 자, 이제 여기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Q를 두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디로 힘 받습니까? 마이너스 Q니까 어디로 힘 받아요? 당연히 오른쪽으로 힘 받겠죠? 그럼 여기 전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전기장의 방향 오른쪽이다. 손. 태원? 너 빨리 태원해라. 가민아, 전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물어보지 마. 대답 없는 너야? 도일이, 이거 전기장의 방향, Q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왼쪽? 오른쪽?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양손으로 다 비비지? 내가 이거 틀리지 말랬지. 전기장 나오면 무조건 뭘 두라고 여기다가? 전기장 나오면 여기다가 무조건 뭘 두라고? 야 인마 너 그걸 흔들? 너 이 새끼? 너 이 자식? 여기다가 뭘 둬야 된다고? 아 플러스 1쿨롱을 둬야 된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잖아. 아니지, 그러지. 전기장의 방향은 왼쪽입니다. 이거 주의해야 된다고요. 야 이 자식아. 박태원. 네. 너 이 자식. 너 진짜 내가 좀 전에. 자, 전기장이 나오면 무조건 뭘 두라고? 플러스 1쿨롱을 두라고. 단위 양전하를 두란 말이야. 그래놓고 세게 구하고 방향 찾고. 알았지? 전기력과 전기장은 달라. 됐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줬는데도 이거 찾겠어. 자, 우리가 자기장 주변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놓은 선, 그걸 자기력선이라고 하지요. 이 전기력선은 뭐냐? 저거 전기력을 가시화한 선이다. 전기력선, 전기력을 가시화한 선이다. 건우야, 네. 너 왜 늦었어 근데?
오늘? 시간을 좀 헷갈리고. 엄마, 네가 엄마 헷갈리냐? 엄마 해는 깔리는 경우가 없어. 해는 뜨고 지는 거지. 너 엄마 해가 밑으로 깔리는 거 봤어? 재미없지? 시계 보지 마. 오늘 10시 넘어서 끝나. 진짜요? 그럼 내가 거짓말 하겠어? 아까 앞타임이 10분이나 늦었는데? 자, 전기력을 과시한 선. 그럼 얘를 어떻게 그리느냐?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왜? 도일이 왜? 여기에 플러스 Q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Q가 있습니다. 내가 요 지점에다가 플러스 1쿨롱을 둘 거예요. 그러면 요런 플러스하고는 청력이니까 아마도 요쪽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그럼 요놈은 마이너스니까 아마도 요놈에 의해서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그러면 두 놈의 벡터의 합성에 의해서 이 방향이 바로 힘 방향이에요.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에요. 됐냐? 그래서 내가 부분에다가 플러스 1쿨롱을 두고 그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 방향을 조그마한 화살표로 연속적으로 이어놓은 선이다. 됐니? 그것이 바로 전기력선이다.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의 방향, 즉 전기량의 방향을 이은 선이다. 조그마한 화살표로. 됐어? 따라서 전기력선은 이 접선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다. 전기력선의 접선의 방향이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이다. 우리가 전기장은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간다 그랬지?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갑니다. 요런 식으로. 우리 자기력선과 좀 비슷하죠? 자기력선 좀 비슷하죠? 됐습니까? 자, 전기력선의 간격이 조밀할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세다. 이거는 여기 B하고 C를 봐봐. B하고 C를 보면 누가 더 힘이 세겠냐? 여기가 당연히 힘이 세겠지. 더 가까우니까. 됐어? 그러니까 전기력의 세기가 센 곳을 보면 전기력선의 간격이 좁다. 그래서 전기장은 간격이 조밀할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세다. 그럼 이 말은 뭔 말이냐? 수직 단위 면적을 지나는 전기력선의 수가 많을수록 전기장이 세다. 이겁니다. 자, 이와 같은 면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직으로 지나는 전기력선이 얘는 이만큼이고 얘는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전기장이 셀 수밖에 없어요? 얘가 더 셀 수밖에 없죠. 전기력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전기장 세잖아. 그래서 같은 면적을 지나는 전기력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같은 면적을 지나는 전기력선의 수가 많을수록 전기장이 셉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면적을 지나는 전기력선의 수 빨리 세보세요. 여기 이 면적을 지나는 전기력선의 수를 세보세요. 전기력선의 수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하량이 어떻다? 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는 거리가 같을 때 누가 결정한다고? 라지 Q가 결정한다고 했잖아. 이 거리가 같으면 그 거리에 해당하는 이 면적이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잖아. 됐어?
야마 이거 9라고 생각해봐. 이거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반지름이 똑같으면 면적이 똑같잖아. 그 면을 지나는 전기력선의 수가 많으면 당연히 전기장 세겠지. 즉 전하량이 크겠지. 그래서 전하량을 비교하라 그러면 빠져나가는 전기력선의 수를 비교하라. 알겠어? 알겠어? 전하량을 비교하라 그러면 전기력선의 수를 비교하라. 전하량을 비교하세요. 점전하를 빠져나가는 전기력선의 수를 비교하세요. 자, 도중에 끊어지거나 교차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 도중에 여기가 끊어졌다라는 건 여기에 전기장이 없다라는 거잖아. 그럴 수 있니? 얘가 가다가 이렇게 교차해? 그러면 여기서 전기장이 두 방향인데? 전기장은 벡터야. 합성에 의해서 한 방향만 나타난다고. 가다가 얘가 나누어져? 그럼 방향이 두 군데라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 오케이, 말이? 됐지요? 됐습니다. 거기 위에 거 불 끌래? 미안하다. 밑에 거 꺼야 된다. 이런 또라이 새끼. 저걸, 아니, 너 말고. 이 만든 새끼.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아니, 앞쪽에다가 앞쪽 전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너한테 욕한 거 아니야. 이 건물 지은 새끼한테 욕한 거야. 됐지? 됐어? 자, 예전에 5차인가 6차 교육개정 때 이게 잠깐 물리1에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물리1에서는 어떤 시험 문제만 나왔냐? 이 전기력선과 관계된 것만 시험지에 나왔습니다. 이 전기력선만 시험지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 전기력선은 시험지 100%입니다. 자, 여기 봐. 여기 플러스 Q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 Q 하나만 있어요. 자, 이 주위에 전기력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뭘 두어야 된다고?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 둡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 둡니다.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 둡니다.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을 둡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느 쪽으로 힘받아요? 얘가 이쪽 방향으로 힘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Y 방향입니다. Understand? 자, 여기에서는 얘가 플러스 X 방향입니다. 여기에서 얘는 플러스 Y 방향입니다. 여기서 얘는 마이너스 X 방향입니다. 이렇게 이 고정되어 있는 이 점전항 하나에 의해서는 얘에 의해서만 전기장이 형성이 돼 있으니 이렇게 방사성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모든 방위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직선 모양이 되겠죠. 이해했죠? 오케이? 자, 그럼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Q라고 넣어볼게요. 그럼 내가 전기장의 방향 찾아요. 플러스 1쿨롱을 두는 겁니다. 플러스 1쿨롱을 두는 거예요. 플러스 1쿨롱을 둡니다. 플러스 1쿨롱을 둡니다. 그럼 여기서 얘는 이쪽 방향으로 힘받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힘받잖아요. 이쪽 방향 힘받죠. 이쪽 힘받죠. 여기서 어때요? 모든 방위에서 직선으로 들어오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화살표를 보고 전하량 분석할 수 있겠죠. 전하의 종류. 자, 그리고 이놈과 이놈 전하량의 크기 비교할 수 있죠. 자, 이거 빠져나간 개수 세워보세요. 전기력선의 수. 이거 빠져나간 전기력선의 수를 세워봅니다. 어찌까? 같습니다. 전하량 같습니다. 됐지요? 자, 플러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빠져나갈 거예요. 근데 무슨 힘이 작용하죠?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죠. 그쵸? 그리고 두 개가 지금 전하량이 플러스 Q로 같습니다. 그러면 둘을 이은 이 직선 위에 전기력이 빵인 지점이 있지요. 전하량이 같으니까 이 정중앙이 플러스 Q가 받는 힘이 얼마예요? 전기력이 빵이죠. 그러면 요 지점도 전기장은 0이겠죠. 그러니까 이 정중앙을 지나는 전기력선은
없겠죠. 오케이? 여기는 전기력선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전기장이 빵이니까. understand. 됐지요? 빵인 지점은 여기밖에 없죠. 그죠? 빵인 지점 여기밖에 없습니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밀어낸다. 그럼 마이너스면 들어가겠죠, 화살표가. 그리고 개수 세보세요. 개수 세보세요. 전화량 같습니다. 알겠지? 자, 여기는 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고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플러스 2Q고 여기는 마이너스 Q입니다. 여기서 빠져나간 개수 세보세요. 여기서 빠져나간 개수 세보세요. 분명히 얘가 두 개 맞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얘를 잇는 이 직선 위에 전기력이 빵인 지점이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전기력이 빵인 지점은 큰 전하로부터 멀리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가 내가 플러스 1쿨롱을 더 썼을 때 여기 어딘가가 전기력이 빵인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력이 빵인 이 지점은 K 곱하기 R 제곱분의 이 스몰 q, 라지 q 그랬었잖아. 근데 이게 1쿨롱이지. 그치? 그래서 R 제곱분의 라지 q의 값이 같으면 된다 했지. 즉 전하량의 비는 거리의 제곱의 비와 같은 지점이 빵인 지점 그랬지. 기억나? 안 나? 나지? 그럼 우리가 전기장 1은 K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Q잖아. 전기장도 똑같다고. 그러니까 F가 빵인 이 지점이 전기장이 빵인 지점이라고. 어떻게 찾는다고? 전하량의 비는 거리의 제곱의 비와 같은 이 지점을 찾아준다고. 우리 이거는 앞에서 연습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는 요 정도로 할게. 됐지? 전기력이 빵인 지점이 당연히 전기장 빵이겠지. 그래 안 그려? 우여봐. 그려 안 그려? 됐습니까? 자, 이제 이 평행한 두 극판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줄이 없어요. 그 밑에다 그림 그리셔야 돼요. 이 전기력선 밑에다가 그림 그리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약간의 교재 수정을 좀 했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평행한 두 극판이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이제 축전기를 배우거든요. 이 평행한 두 극판이 뭐냐면 축전기예요. 여러분들 충전지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충전지라고 하는 거, 배터리라고 하는 거 축전기입니다. 우리가 축전기도 하나의 건전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극이 있어요. 여기가 플러스 극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극입니다. 이때 여기에 전하량을 플러스 Q라고 하면 여기에 전하량은 마이너스 Q입니다. 여기에 전하량과 여기에 전하량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축전기의 전하량은 여기 플러스 Q 여기 마이너스 Q니까 2Q가 아니라 Q입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할게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 축전기 이 평행한 두 극판 사이에서의 전기장은 뭐냐면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전기장이 균일하다라는 것은 어디에서나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같다라는 겁니다.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력선은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으니
이 전기력선의 간격이 일정해야 됩니다. 세기와 방향이 일정하다라고 했으니 이 전기력선의 간격이 일정해야 된다고요. 됐어? 됐어. 이제 그럼 가르치면 됐어. 이때 내가 여기다가 질량이 m인 플러스 q를 더 볼게요. 질량이 m인 플러스 q를 여기다 둔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이쪽으로 힘 받지요.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자, 전기력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전기장을 2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균일한 전기장을 2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전기장 2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Q분의 F 그랬지요. 그랬잖아요. Q분의 F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놈의 F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넘기면 Q2죠. 여기서 F는 Q2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했구나. 됐지? 여기서 F는 Q2 가능? 자, 이때 요 놈이 어떻다고? 일정하다며. 그러니까 요 놈도 어떻다고? 일정하다. 그러니까 얘가 받는 힘이 일정 크기로 작용을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서 전기장 2는 Q분의 F 그랬어요. 또 우리가 전기장 2는 뭐라 그랬지? K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Q 그랬지. 그럼 여기에서 요 놈의 R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D를 의미합니다. 두 극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 거예요. 두 극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이거 축전기라고 했잖아요. 평행한 두 극판은. 평행한 두 극판은 축전기라고 했다고요. 그럼 우리가 축전기는 이미 제조할 때 만들어서 나오죠. 제조할 때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극판 사이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요 놈의 R제곱이 뭐냐? 바로 D예요. 그러니까 D제곱분의 라지 Q예요. 됐어? 근데 이 값이 일정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장은 뭐에 비례한다? 요놈의 Q에 비례한다. 요놈의 전하량에 비례한다. 됐어? 그래서 전기장은 누가 결정한다? 라지 Q가 결정한다. 요놈의 Q 값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요놈은 누가 결정한다? 라지 Q가 결정한다. 요놈의 전기장은 스몰 q와는 무관하다. 내가 여기다가 이 q를 두면 여기 봐. 여기다 이 q를 두면 얘가 2배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기력은 2배가 된다. 그러면 니네 착각해. 전기장은 플러스 q가 받는 힘 그랬으니까 플러스 q가 2배 됐어? 그러면 전기력 2배 돼? 그러면 전기장도 2배 되겠네 라고 착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얘가 2배가 된다고 해서 전기장이 2배가 되는 건 아니다. 이해했지? 전기장은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이라고 이 자식아. 됐지? Q하고는 무관하다. 다시 한번 강조했어. 자, 뒤로. 자, 여기 F는 Q2 가능하겠지?
뒤로. 자, 균일한 전기장에 놓인 전하의 운동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쪽에 플러스 극판이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극판이 있다. 지금 전기력선의 간격이 조밀하네요. 이때 전기장을 E. 오케이? 자, 질량이 M인 여기에다가 내가 전하량 Q 플러스는 생략하지. 여기다가 이렇게 띵 놓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 속력이 빵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힘 받겠죠. 얼마의 힘을 받을까요? 자, 아까 선생님 그랬습니다. 여기 공식이 막 쏟아진다고. 막 쏟아진다고. 우리가 전기장 E는 Q분의 단위의 양전하가 받는 힘이잖아. 2라고 쓰고 전기장 E는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이니까 Q분의 F다. 됐어? 이때 얘를 변형시키면 F는 이 Q가 아니라 이 Q가 좋긴 한데 Q2잖아. 그치? 이때 전하량 똑같잖아. 변하지 않지? 운동 중에 전기장 여기 균일하잖아 지금. 승찬아 오케이? 그러니까 요 놈의 힘이 어떻다고? 일정하게 작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F가 Q2야. 요 놈이 일정하게 작용을 한다고. 그러면 힘이 일정하니까 얘 가속도가 일정한 무식이 운동을 하니 등등등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도윤아 너 하루 종일 도냐 이 자식아! 이 자식! 이때 Q점을 지날 때 여기에서 속력을 V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는 여기는 내가 여기 이렇게 놓으면 얘는 전기력으로부터 1을 받지. 1을 받잖아. 물체가 받은 일만큼 에너지가 생긴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냐? 내가 물체를 들어 올리면 이 물체는 이 높이에서 무슨 에너지가 생겨? 위치 에너지가 생기잖아. 내가 여기 놓은 이 새끼를 밀면 움직이지. 그럼 이 물체는 1을 받았잖아. 받은 일만큼 얘는 무슨 에너지가 생겨? 운동 에너지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질량이 M이 있고 V가 있으니까 여기 Q점에서 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야. 얼마만큼? 받은 일만큼. 물체가 받은 일만큼 에너지는 증가한다고. 여기서 얘가 놓는 순간 얘는 빵이잖아.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없었어. 근데 여기서 V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물체가 받은 일 W는 F 곱하기 S인데 일량 W는 FS인 건 알지? 알아? 몰라? 아냐고 모르냐고. 고맙다. 그럼 여기서 F는 뭐였어? Q2였잖아. 됐니? 이때 이거 R을 D라고 놓을 거야. D. 그럼 얼마만큼? D만큼. 그러면 그만큼 여기서 무슨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가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말이? 됐지요? 됐습니다. 자, 밑에 요 그림 빨리 그리세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나는 너 그 중학교 때 그 모습만 기억이 나. 근데 진짜 많이 어른스러워졌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니? 어? 너 인마 사람이 너무 갑작스럽게 바뀌면 너 인마 뭐 그럴 수 있지. 야 진짜 니네 너무 진짜 이렇게 절고 그래 진짜. 씨. 당민아 어디 아프니? 근데 시켜줘라? 야 고등학교 2학년이나 돼가지고 3시간도 못 버텨? 어? 서화 형이 어떻게 생각해? 못 버틸 수 있죠.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맞아 그럴 수 있어. 좀 힘들긴 하다 그치. 선생님도 3시간 수업하려고 하니까 진짜 어? 선생님 나이가 지금 23밖에 안 됐는데 진짜 3시간 수업 이렇게 힘들면 되겠어? 겁늙었다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기장이 이 전기장을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응? 지금 이렇게 균일하게 전기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균일하게 이렇게 그 전기장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전에 내가 질량이 M이고 전하가 플러스 Q인 요 새끼를 여기다가 놨어요. 그러니까 매달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아니 얘가 플러스도 몰라요.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정지해 있겠죠.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전기장을 걸어줬어요 이렇게. 전기장을 걸어줬더니 이 새끼가 이렇게 밀려나가지고 여기에서 얘가 정지 상태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그러면 얘 전하의 종류는 뭘까? 지금 보면 전기력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플러스 극이 있는 거고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극이 있는 거야. 전기력선은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니까.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밀려났다라는 거는 무슨 힘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힘을 받았기 때문에? 전기력을 받았기 때문에 일로 밀려난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왜 이쪽으로 밀려났겠어? 얘가 무슨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플러스를 띠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했니? 중요한 건 얘들아 선생님이 아까 그랬어. 정지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뭘 뽑아내야 된다고 그랬어? 정지 또는 등속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우리 뭘 뽑아내야 된다고? 가속도 빵이에요? 힘 빵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점전하 이 물체가 받는 R자임은 얼마냐 물어본다고. 얘 전하의 종류 물어보고 얘가 받는 R자임이 얼마냐고 물어본다고. R자임 얼마야? R자임 얼마야? 0이잖아. 정지에 있으면 R자임 빵이라는 거 생각할 것도 없어. 야 여기서 얘가 받는 전기력 있겠지? 전기력 어디로 받겠냐 전기력. 이렇게 받을 거 아니야. 얘가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전기력을 이렇게 받을 거야. F 전기력을. 그려 안 그려? 그려 안 그려? 그려 안 그려? 받겠지. 그럼 이때 전기력이 빵이냐? 이때 전기력이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아니지. 얼마야 여기 전기력? F는 EQ라며 QE. F는 QE. 그러니까 니네 여기 정리 잘해라 정말. 정리 잘해야 된다. 공식 막 쏟아진다. 됐어? 이게 이 힘이 있을 거고
얘가 합력이 빵이니까 얘가 받는 힘을 찾아보자. 그러면 일단 이 방향으로 전기력이 있고 얘가 받는 힘이 또 뭐 있냐? 대롱대롱 매달려져 있을 때 무슨 힘 받았니? 중력 받았을 거 아니야. 중력 mg 받는다고. 그럼 이것만 있냐? 여기 실 있잖아. 실이 당기는 장력도 있겠지. 여기 이 간격이 세타입니다. 오케이? 이 세 힘의 합력이 빵이에요. 그러면 이때 세 힘의 합력이 빵이 된다는 이 전기력과 이 중력의 이 합력이 요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합력이 빵이 되려면 요놈과 요놈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죠. 그러니까 같은 직선상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세타잖아요. 됐냐? 우리가 벡터는 평행이동 가능하다고 했지. 그러면 이 벡터와 여기도 이 벡터가 어떤 벡터야? 같은 벡터지. 담이나 조금만 참어.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네 이 스키인 각에 대해서 무슨 관계야? 탄젠트 세타 관계지. 그럼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잖아. 그러니까 mg분의 qe야. f는 qe. f는 eq. 야, eq로 할까? EQ, IQ? 수지 Q? 그만할게요. F는 EQ입니다. Q입니다. 됐어요? 근데 우리 여기 지금 뭐 물어봤어요? 전기량 물어봤잖아요. 그럼 전기량은 어떻게 됩니까? Q분의 mg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자, 이리나, 그 빨간 점 좀 눌러줄래? 여기 돌아가는 거. 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